자, 여러분들 이 칼을 뽑을 때는요 때를 기다리는 법입니다. 그전에는 꾹 참고, 그러니까 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칼을 뽑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뛰어난 전략이고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원통한 고국원왕의 죽음, 고구려의 큰 상처를 봤는데요. 그 아들, 오늘은 소수리망이거든요. 소수리망. 요 소수리망이 말 그대로 때를 기다림으로써 고구려의 전성기로 가는 이제 가교 역할,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, 요 소수리망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보자 말이야. 이 소수림이 뭐냐면, 미천왕은 뭐였어요? 아름다운 냇가에 묻혀서, 고국원왕은 언덕에 묻혀서, 언덕원자. 소수림은 뭐냐면 자글소, 짐승수, 수풀림, 수풀에서 작은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. 내가 좀 더 큰 짐승, 야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형상. 이것이 바로 소수리망의 이름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. 이게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.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고구원왕이라고 그랬죠. 백제 근초공왕한테 죽었죠.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저 같으면요 바로 복수해요. 저는 그냥 바로 쳐들어갈 거야. 그런데 그게 저와 소수리망의 차이예요. 이분은 판단을 합니다. 심장은 불타죠. 가서 그냥 당장 그냥 근초고 백제 쓸어버리고 싶지. 그런데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즉위하고 3년 동안 내실을 다집니다. 자, 어떤 내실을 다지느냐? 첫 번째, 왕권을 강화해야 했어. 일단 왕권을 강화해야 돼. 근데 이제 우리 고구려를 가만히 보니까 이 여기저기 분열이 돼 있는 거야, 사람들이. 왜 분열돼 있나? 이게 연구를 해봤어. 그랬더니 이게 이제 종교적 이유인데, 국민들을 하나의 종교, 그러니까 하나로 그 통일시킬 수 있는 정신적 그 지주, 종교가 없는 거야, 고구려는. 당시 고구려는 이제 마을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. 이 마을에 가면 아이고 호랑이 신이시여, 저 마을 가면 또 돌에다 막 이렇게 절을 하고, 저 마을 갈 때는 뭐 돼지 코에다가 막 이렇게 뭐 뽀뽀하고 이러면서 막 돼지 신 섬기고, 난리도 아닌 거야. 그래갖고 이 부족들이 자기들끼리 믿는 신이 다르니까 서로 분열된 형태인 거예요. 이거 아닌데 어떤 종교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쓱 보는데, 당시 그 중국에 이제 56국으로 나눠져 있었잖아. 그때 저족이라는 부족이 세운 그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는 전진이 당시 이제 제일 잘 나가는, 시대가 바뀌었잖아요. 제일 잘 나가는 그 나라였거든요. 근데 전진에서 순도라는 스님이 오면서 불교라는 종교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. 이게 뭡니까? 불교입니다. 불교요? 아니, 불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불교는 세상의 고통은 욕심에서 온다라는 것을 깨달은 석가모니께서 말씀으로 남기신 걸 우리가 따르는 종교인데요. 그래요? 그럼 뭐 죽어서 뭐 극락지옥이 있습니까? 있긴 한데 우리는 윤회사상이 있습니다. 윤회사상은 뭔가요? 예를 들면 여기는 평범한 사람이 착한 선행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. 그것을 우리는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. 이 보시를 계속 반복을 해요. 이 사람이 죽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또 보시를 하고, 또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또 보시를 하면 점점 보시가 쌓이면 이 사람이 귀족이 됩니다. 귀족이 되고, 억겁의 세월 동안 이 귀족이 엄청난 보시 선행을 하면 결국에는 복을 받아서 왕으로 타고나게 됩니다. 그래서 현실의 왕은 전생에 엄청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승에서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희 불교입니다. 완전 왕권 강하네요. 왕으로서 존경받을 정당성을 입증하는 종교네요. 어머나 너무 좋아요, 스님. 이렇게 된 거지. 그래서 바로 불교를 수용해버린. 그래서 여기는 소수림왕의 불교 수용의 목적은 뭐다? 첫 번째, 왕권을 강화하고, 왕권 강화의 정당성, 명분을 얻고, 두 번째, 불교를 국교로 삼음으로써 전 국민의 정신적인 통합을 가져오는 일석이조, 호사성어가 아닌 일석이조, 말 그대로 원샷 투킬이다 이게.
그래갖고 이제 불교를 수용을 한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또 가만 보니까 유교가 있어. 공자님 말씀. 유교. 근데 이게 유학도 이게 굉장히 이게 매력적입니다. 왜 왕 입장에서 매력적이냐? 그 유학 공자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? 충효를 강조를 해요.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거야. 그런 말 있죠. 군사부일체. 이게 무슨 뜻이야? 군, 임금과 스승사, 스승과 아버지 부는 하나다. 아버지를 섬기듯이 스승과 임금을 섬겨라 이거야. 왕권 강화에 딱인 거예요. 그럼 여기는 유학을 널리 알리고 막 제자들을 배출해야 되죠. 그럼 뭐를 만들어야 돼? 태학교를 만들어야죠. 그래서 국립대학 태학을 만들고 여기서 유학을 열심히 가르쳐서 임금한테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임금한테 충성하는 관리를 배출해서 태학도들을 자기 중심에 앉히려는 또 하나 여기 있는 유학을 가르치는 태학을 만든 목적도 역시 또 왕권 강화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불교로 왕권 강화, 태학으로 왕권 강화. 자, 세 번째는 뭐냐? 정말 살만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게 소수리망이었어요. 아니, 물론 당장 전쟁하고 싶지. 뭐 때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? 내실을 기하면서 칼을 갈아야지. 칼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? 이때 고구려는요, 백성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. 왜냐하면 법전이 없는 거야. 오늘날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뭐 명령도 있고 조례도 있고 굉장히 이게 체계가 잘 잡힌 성문화된 국가 아니에요. 근데 이때는 제대로 된 법전이 없으니까 이거 어떤 죄인이 죄를 짓잖아. 똑같은 죄를 지어도 각 지역마다 판결받는 내용이 달라요. 그리고 그 지방관의 어떤 그 권력자의 그날의 컨디션, 기분, 개인적인 뭐 친분에 따라서 판결이 다 다르게 나. 이게 나라냐? 이거 아니거든. 그래서 여기는 소수리망은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. 율령이 무슨 뜻이냐? 이거는 법률과 명령의 줄임말인데 여기는 율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형사법, 형법, 사람 벌 주는 거. 그 다음에 여기 령이라는 거는 행정법이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뭐 세금 걷고 살림살이 꾸려가는 이런 법들. 요것을 율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최대한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같은 벌을 받고 그리고 최대한 공정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체계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분이 여기는 소수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결국 여기에 나오는 소수리망의 업적, 불교 수용, 태학 설립, 율령 반포 요 세 가지는 그냥 학교 방문 배우는 거고 이거 고3 때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야. 근데 이거를 그냥 학교 가서 왜 이런 업적을 세웠는지 그 앞 얘기는 빼놓고 다짜고짜 소수리망 외워. 불교 수용, 태학 설립, 율령 반포, 불교 이거 앞자만 따서 불태율. 뭐 하는 거야? 아니 스토리가 기승전결인데 기승은 어디 가고 전으로 시작해서 결로 평가받냐고 이거 아니잖아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자꾸 이 101명의 인물사를 뭐 어떤 분들은 뭐 역사의 뒷얘기라고 그러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뒷얘기 아니야. 앞 얘기라고. 여러분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배워야 돼. 앞 얘기라 말이야 이게. 이걸 알고 학교 가봐. 얼마나 와닿겠냐고.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찡한 거지. 소수리망부터 보면 가슴이 찡하고 나도 때를 기다릴 거야. 작은 수풀에 난 짐승이야. 바로 그냥 딱 올라오는 거지 이게. 오늘 흥분이 확 되네 그냥. 이걸 지기 3년 안에 다 했다니까? 3년을 30년처럼 쓴 사람이에요. 이게 소수리망이라고. 전성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결국 고국원왕의 죽음에 막바로 감정대로 그냥 감정대로 막바로 이렇게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칼을 갈면서 내실을 다졌던 이 소수리망이라는 디딤돌이 있기에 팍팍팍팍 빵 하고 뛰어오르는 이 소수리망의 디딤돌을 듣고 빵 하고 뛰어오르는 바로 그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. 그가 누굴까요? 국강상, 광개토경, 평안노태왕, 줄여서 광개토, 더 줄이면 태왕, 고구려 전성기, 진짜 전성기 이제 곧 만날 수 있습니다.